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이 돌아왔건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긴 터널 속을 빠져나오지 못해 본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드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1년 동안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대화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님께서도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그리던 소중한 순간이 기억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대학의 입시도 변화되었고 각자의 개성과 특기에 따라 전공 분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AI 인공지능의 컴퓨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학문도 창의 융합형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대학이 바라는 인재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본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 진학의 방향을 세우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진로 전공 적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진로 선택에 따른 프로그램은 선생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님의 희망이 아닌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존감을 높이며 꿈을 이루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지여고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마음껏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꿈을 펼쳐 나가도록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도울 것입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늘 기다림의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이 필요로 하는 가장 소중한 덕목은 화합, 소통,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학부모님께서 서로 소통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화합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학생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학생을 가슴에 품고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신다면 학생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장래 희망에 부모님의 희망을 투영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학생 위주로 모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관련된 학교생활, 교육과정, 급변하는 대학 입시 대비법 등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 방향을 아시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 도움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지여고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교감 방대일입니다. 대면으로 학부모님들을 맞이해 본 것도 벌써 2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코로나19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애착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얼굴을 뵙고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진학 및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그 힘으로 본교도 꿋꿋이 올바른 교육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학년도 학교 공동체의 날을 맞이하여 비대면이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일반 사항과 2022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만든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교 구성 인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서는 10개 부서이고 교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교에 재직 중인 과목별 교원 현황입니다. 학년 초가 되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방학 일정과 시험 일정입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 공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보시는 바와 같은 학사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일정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 학교 알림방에 월중 행사란을 이용하시면 세부적인 행사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학교 중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뇌실화를 계획 실현시키겠습니다. 학생 진로 진학에 어울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뇌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진학 중점에 위계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중점 다각화 계획을 실천하여 학교폭력을 최대한 근절하고 행복하고 온정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믿음과 지지, 함께하는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에 귀 기울이시고 같이 하신다면 함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제지간 신뢰와 존중의 모습이 충만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력 증진 및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미래인재 육성 드림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개념, 심화, 발전, 주제 탐구반으로서 이것은 수준별 및 기초, 심화 등으로 나뉘어져 소수 인원의 방과후 학교용 주제 탐구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의 학습 발전의 계기와 성적 향상을 기대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VIP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력을 신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특강과 정기적인 학습 코칭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진학지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진학상담, 면접지도 솔루션으로 3학년 학생 대상이 됩니다. 진학정보 안내를 통한 변화하는 입시정보 제공, 개인별 진로진학 설계에 맞는 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3 학생들의 개인별 대입 맞춤형 자기소개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고1, 고2 학년들의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진학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됩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업 역량과 특성, 학교 생활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현실적, 구체적인 진학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진학 역량 함양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 2, 3학년 참가 신청자를 받으며 본 프로그램은 학부모 동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와 같이 입시체제에 의해 나의 진로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 2학년 대상의 진로 비전업 드림 캠프는 효과적인 진로 탐색 역량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직업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전문 기술에 관해 관심이 높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학년 대상 진로 비전업 드림 캠프는 대학 전형에 의해 자소서 작성, 면접 대비, 자연계 인문 분야로 나누어 총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소서 작성 및 면접 지도 활동과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 및 담당 교사의 프로그램 안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시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동참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년도에도 학부모님께서 이러한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처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본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및 SNS 문자, 학교 홈페이지 안내, 그리고 조종례 시간을 통해서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 아쉬움을 가지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동참으로 2022년도의 끝자락에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실화 계획으로서 본교는 약 60여 개의 동아리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어느 때보다도 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 분야에 대해서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회복 심리 정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의욕, 학력 등의 편차가 있는 학생,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수의 학생이 학교 생활에 소극적이다, 결국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교를 비롯한 원주권 학생들 중 가정환경 및 장기간의 학교 생활 결손 등으로 심리적 우울감, 원활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으로 위기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 및 정서치유활동, 현직 교사와의 컨설팅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멘토링 활동을 펼치고 또래들과 집단활동을 통해서 교우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성을 기르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후반기에 본교는 학생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학생 화장실 및 게시판 등 환경 조성 사업을 하였으며 2022학년도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정서감 있는 학교 공간에서의 생활을 위한 조성 사업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꿈이 있는 학교, 미래로 가는 상지, 본교의 오래된 슬로건입니다만 이것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 진로 및 생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항상 본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여러분, 2022학년도 학교 공동체의 날 학사 운영에 대해서 상지여자 고등학교 교무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사 운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기 1회 고사는 4월 25일 월요일부터 4월 29일 금요일까지, 성적 확인 및 이의 제출 기간은 5월 2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리고 1학기 2회 고사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이며, 성적 확인 및 이의 제출 기간은 7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학기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1회 고사는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성적 확인 및 이의 제출 기간은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학기 2회 고사 3학년은 수능 본 다음 주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까지이며, 성적 확인 및 이의 제출 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 11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2학기 2회 고사 1학년과 2학년은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성적 확인 및 이의 제출 기간은 12월 12일 월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 말씀드리면, 고사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3일은 바로 체험학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사 기간 동안에 유증상자 또는 격리 대상자들 중에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안내할 것이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 교사에게 문의하면 적절하게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시험 시간표와 시험 범위, 지필 수행평가 계획은 최소 시험 2주 전 정도에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표, 그리고 각 과목의 시험 범위, 그리고 지필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과 그리고 그 내용은 미리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별 학생 격리 기간 및 등교 기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예방 안내 6-1판에서 발췌하였으며, 다른 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지금과 같은 내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결국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격리가 7일입니다. 그래서 등교 기준은 격리 기간 중 등교가 중지됩니다. 또 한 가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그래서 이 확진이 된 후에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권고하며,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하며, 검사 결과 시 음성이 나오면 등교 가능이고, 역시 확진이 된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경우와 같이 격리 7일 그리고 격리 기간 중 등교가 중지됩니다. 또한 수동감시 10일 동안에 6에서 7일 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권고하고, 그리고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등교하게 될 때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하니 이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반드시 안내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격리 감시 해제일, 검사 기준일 산정은 확진자의 검사일, 검체 채취일로부터 계산됩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이며 출근, 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감염 취하시설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사적 모임도 역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역시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운영에 대해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학사 운영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그리고 1교무실, 1층 교무실의 앞에도 역시 지금 붙어 있으니 학생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도 이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되며 역시 담임교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오니 항상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각종 행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내 경시대회 등 교내 시상계획 총 48개 부분의 시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날짜와 그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서 각종 경시대회에 응시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외에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 또는 033-738-2027 저희 학교 교무부입니다. 이곳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지여자고등학교 교무부의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내용들은 역시 학교 홈페이지에 항상 공지하고 있으니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 교무부에 안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지여자고등학교 교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학교 공동체의 날 교육과정 안내를 맡은 교육과정부장 한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 지침 그리고 그 지침에 이어서 우리 학교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지침 중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하여 하위 목표로 4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가,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성품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라,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지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으로 크게 나누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되어 있고요. 보통교과는 보통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을 하며 교과구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합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합니다.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을 하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 교과는 저희가 배우지는 않지만 전문 교과는 원, 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요. 전문 교과 2는 국가지문 능력 표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과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살펴보면 기초 영역에서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한국사 6단위입니다. 필수입니다. 탐구교과 영역에서는 사회 10단위, 과학교과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하여 12단위입니다. 체육, 예술, 교양, 교과 영역에서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이며 생활교학 교과 영역에서는 16단위를 필수 이수 기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필수 이수 단위는 204단위 중 94단위가 교과 필수 이수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24단위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408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필수 이수 단위 94단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204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교과별 이수 기본 단위와 증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기본 단위가 8단위이며 편성 운영 범위는 6에서 8단위로 2단위 내 감축 허용이 됩니다. 공통 과목인 한국사는 6단위가 기본 단위이며 편성 범위는 6단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 중 과학탐구 실험은 2단위가 기본 단위이며 편성 운영 범위도 2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3학년이 되면서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은 5단위가 기본 단위이고 3에서 7단위로 2단위 내 증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과목은 5단위가 기본 단위이며 2에서 8단위로 3단위 내 증감을 허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5단위가 기본 단위이며 2에서 8단위로 3단위 내 증감 허용하여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량 유연화는 11학기 17회의 수업량 중 1회를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21년도부터 수업량 유연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 탐구를 통한 교과 융합 학습 주제를 통해 심도 있는 자율 탐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항 중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구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 408시간으로 나누어 편성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입니다. 일곱 번째에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간 이수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여덟 번째,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을 원격 교육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7번과 8번 항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본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선택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1학년의 교육과정입니다. 1학년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을 위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기술과정, 한문, 음악,
체육 과목을 편성하였고 교과의 편성 단위는 1, 2학기 30단위, 1년간 60단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1, 2학기 4단위씩 1년간 8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의 교육 과정은 공통 과목 위주로 편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학년의 교육 과정입니다. 2학년은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들의 선택 과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교 지정은 1학기 기준으로 18단위를 편성하였고 이 18단위 안에는 독서, 문화, 수학, 원, 투, 영어1, 영어 독해와 작문, 스포츠 생활, 미술, 음악 감상과 비평, 논술 이 학교 지정 단위를 18단위로 편성을 하였고 학생들 선택 과목으로 기초 과목 영역에서는 고전 읽기, 영미문화 읽기, 기하 중에서 하나, 택 1이고요. 생활교양 제2외국어 중에서는 중국어가 일본어 중에서 택 1입니다. 탐구 교과는 생활윤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원, 화학원 총 9개 과목 중에서 택 4, 8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1학년과 동일하게 1, 2학기 4단위, 1년간 8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의 증가로 학교 지정 교과의 단위는 1학기 기준 9단위입니다. 9단위에 해당되는 과목으로는 기초 영역의 국어, 심화국어, 영어의 영어2, 체육의 운동과 건강 9단위만 학교 지정 단위로 지정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단위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 국어에 보면 화법과 작문, 언어의 예체는 수능 과목으로서 택 1 하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영어, 수학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탐구는 진로 과목에서 진로 영역에서 여행지리 생활과 과학 중 택 1, 더불어 탐구 사회 영역과 과학 영역에서 택 2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교양군에서 택 1 하여 총 21단위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1, 2학년과 동일하게 1, 2학기 4단위, 1년간 8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과정부로 문의를 주시면 문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상지여고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네, 저는 올해 우리 상지여고 학생안전부를 맡고 있는 교사 이정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우선 무척 반갑습니다. 하지만 직접 코로나 이전의 어떤 상황과 같이 우리 학부모님들을 직접 학교에서 이렇게 뵙지 못하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우리 올해 2022학년도 학교 공동체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상지여고 학생안전부에 대한 안내사항과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화면에서 보이듯이 저희 학생안전부는 가장 중요한 업무나 활동 목적이라면 학교폭력 예방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굉장히 매우 중요한 내용이자 업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관련돼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말씀을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학생안전부의 주요 업무와 두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 마지막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는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본교의 학생안전부의 주요 업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학생안전부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있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모든 상지어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주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학생 선도 관리와 학생 자치회 운영,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있어서 학생들의 등하교와 중식 지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안전부 선생님들과 물론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지도와 중식 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올바른 학생 문화와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안전교육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학생증 제작과 발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교내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외 수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실이죠.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보건실에서는 요즘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과 같은 어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과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저희 본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상해나 폭행, 감금, 명예훼손, 모욕, 공갈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모두 말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과 가정에서 관심 가져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일이나 친구관계에 관련된 대화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일과 친구관계를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주 언급하는 경우가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많거나 적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일들이나 친구 관계를 알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놀림이라든가 소외될 수 있는 일 또는 SNS와 관련된 일 또는 폭력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으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땐 반드시 학교 선생님에게 알 수 있도록 학생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이 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정에서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인지했을 때 학교의 교사, 선생님에게, 교직원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112라든가 117, 1388과 같은 외부의 어떤 기관의 어떤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본교에서 많이 진행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다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담임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상담 및 학생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 학교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과 또는 자녀와 함께 자녀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또는 이런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매우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빨간색으로 안내된 내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화를 낸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인식보단 그냥 줄이거나 아니면 원인을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단순한 문제점 찾기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학생 생활 규정은 본교의 홈페이지라든가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세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이 공동체에 안내해 드리는 사항은 주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 규정 안내는 이렇게 등하교를 포함한 모든 교내 생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업 시간의 휴대폰 사용 금지 또는 규정에 맞는 단정한 교복 착용 또는 학생 신분에 맞는 교회 생활 지도와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 차량 주전차 금지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봉사활동, 개인 물품 보관 같은 학생의 어떤 안전하고 건강한 교내 생활과 더불어 교회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본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정보 공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근래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이렇게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하회와 잠시만요. 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나 가정에서의 생활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갈등을 교육적 기회로 삼는다. 또한 규칙 자체보단 본래의 어떤 생활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우리 교내 공동체의 중심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생활의 해결책을 만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서로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상담으로서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중심 생활 교육 프로그램 예시는 이렇게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예시들을 간단하게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1년 내 연중 상시 모든 교과목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교과 수업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올해 본교의 학생안전부의 주요 업무 안내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본교의 모든 교직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공동체의 날 3학년부 안내를 맡은 3학년부장 권혁찬입니다.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학부모님들을 뵙게 되어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어서 학부모님들을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관련 안내는 진로진학 부장님의 안내를 들으셨으리라 생각되기에 저는 3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3학년 학생들은 수능에 앞서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1, 2학년 때보다는 모의고사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당연히 좀 더 수능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모의고사에 임해야 합니다. 내신 일정 못지않게 중요하게 챙겨주시기를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어제 첫 모의고사를 봤고요. 6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시험 유형이나 시험의 난이도 또는 응시인원 등의 어떤 자세한 정보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인데 이제는 8월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모의고사입니다. 즉 평가원에서 시행 주관하는 6월과 8월 달 모의고사. 그래서 이 두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의 유형과 난이도 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모의고사이기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의고사 일정은 이렇게 됐고요. 자, 중요한 학사 일정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어머님들이 교무부나 다른 쪽에서 안내도 또 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 2, 3학년 동일하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2회고사, 즉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기말고사겠죠. 2학기 2회고사는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본 바로 다음 주에 정시를 위한 내신 성적 산출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먼저 1, 2학년에 앞서 2회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과는 좀 다른 일정으로 2회고사가 진행된다는 거 좀 살펴봐 주시고요. 현장 체험 학습은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오미크론 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대입 일정이 남았습니다. 자, 대입 일정은 9월 13일에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을 보고
12월 9일에 성적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 표를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대입 일정의 진행에 맞춰 담임 선생님들과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 등 대입에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상담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 요 일정에 맞춰서 실시가 될 수 있고요. 부모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기업 대입 상담 프로그램과 유니브라는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정확한 대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몇 년간의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학교만의 입시 전략을 가지고 학생들의 대입 상담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입이라든가 어떤 진로 진학 설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3학년 학생들에 관련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전화 상담이나 줌을 활용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3학년부 안내를 맡은 권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상지여자고등학교 학교 공동체의 날 1, 2학년 안내를 맡은 2학년 부장 조미숙입니다.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학부모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대면으로 학부모님을 만나 뵙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력평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3월과 6월, 그다음 8월, 11월 총 4번의 학력평가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미 어제 3월 24일 3월 달에 해당하는 학력평가를 치렀고요. 아마 가정에 돌아가서 학생들이 학부모님과 시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진로진학 부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학 입시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수능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과 난이도 등을 학생들이 미리 체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력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 방향을 잡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칫 1, 2학년은 내신 준비에 신경 쓰느라 학력평가를 소홀하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항상 내신 준비와 병행하여 수능을 대비한 학습 플랜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PDF 파일로 제공되는 학교 길라잡이 책자의 일정을 보시고 학생들에게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1,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학생과 학부모님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른 종식이 돼서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체험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짧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1, 2, 3학년 자기주도 학습 운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활동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 2, 3학년 학생 희망을 받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학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개인 방역 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을 위해 조속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망 학생에게는 개인 지정 좌석이 주어지며 담당 선생님이 상주하셔서 코로나19 방역 및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집중 상담 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개학에 앞서서 2월에 사전 학생 상담을 실시하셨습니다. 올해의 집중 상담 일정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으며 이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진학, 학교 생활, 인성 등 학생과 학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 함께 상담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이 아니어도 본교 전 선생님들께서는 수시로 학생,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학생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이상 2022학년도 1학년, 2학년 안내를 드렸고요. 진로 진학 및 학생 상담 등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교 공동체 날 학부모님 대상 동아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문사회외국부 부장을 맡고 있는 변재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지여고의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상지여고의 동아리 활동에서 이 동아리가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따라 이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것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여 고등학교 생활의 멋진 추억과 그다음에 진학을 위한 멋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동아리 활동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선택하여 또 참여하고 취미와 적성을 함량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또 이엔 자아 실현을 하도록 돕는 것이 이제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정규 동아리는 교육 과정의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아리입니다. 수요일 날 6, 7교시에 이루어집니다. 1년에 24시간, 올해는 24, 작년에는 기준이 23시간인데 올해는 24시간 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율 동아리는 방과 후, 주말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도교사를 지정하여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5회 이상 10시간 이상이 돼야 하며 분기별로 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자율 동아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아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부서는 이제 동아리 활동과 성격 내용, 그다음에 지역 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성, 외부 활동 전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희망과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구성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제 동아리가 이제 편성되면 이제 그 동아리 조직에서
모든 부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활동하게 됨을 권장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 경비는 부원의 부담으로 실시함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부서의 희망에 조직하되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담임 교사가 정원을 참고하여 조직한다. 그래서 학교의 인적 상황과 그다음에 선생님 그 전공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또 정원이 너무 많게 그 부서가 구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직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교육에 의한 청소년 단체 명은 그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할 수 있겠지만 그 학교 교육회 외에 청소년 단체는 어떠한 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입력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를 하다 보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상지여고 원격 수업에 관한 관리 지침에 준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기준 동아리 운영 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횟수는 12회를 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6, 7교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2시간씩 해서 총 24시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학생들이 이제 희망하고 또 이제 교사가 희망한 이 동아리의 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총 65개의 동아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RCY, 그 다음에 도서부, 독서감당부, 그 다음에 미술부, 방송부, 뭐 영어 동화, 번역 및 창작부, 우리 다누리부, 유네스코, 교육심리부, 유네스코 학교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유아창작부, 출판부, 테니스부 이렇게 해서 총 65개의 부서들이 이제 원래 정규 동아리로 편성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아리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나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 평가 방법은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제시하는 이제 자기평가, 학생 상호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을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자율 동아리 이제 활동은 1, 2, 3학년 학년당 1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도의 내실을 위해 1교사 1동아리 지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전공 등 전문성이 필요한 동아리 지도의 경우는 예외를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교육계획서 완성 전까지 3월까지 이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3월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날짜까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 5회 이상 10시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물을 그때 분기별로 이제 제출하라는 그때까지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동아리의 자율 동아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율 동아리를 작년에 2021년 기준으로 개설된 것들을 보면 이렇게 DGT 일반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 분야 진로 탐구라든지 그 다음에 드림 닥터스 의학 관련 독서 탐구 및 토론을 하고 돌봄 봉사 활동함 이런 동아리들이라든지 뭐 건축학 탐구부, 관광 영어 동아리부, 교육 봉사 동아리부, 메디컬 보건 간호 의료 탐구 및 실험 토론 활동이 있고요. 바이오 케미컬부, 수리 탐구부, 영화대교 이렇게 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개설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66개의 동아리가 개설되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율 동아리 동아리 활동 평가 방법은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해서 기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위드유라는 자율 동아리 명이 있다면 이것은 자율 동아리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동아리 요 정도 이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자, 동아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아리 축제는 2022년 7월 14일 날 할 예정인데 예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알뜰매장, 먹거리마당, 놀이마당, 전시회, 캠페인, 창의력 발표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는 동아리 중심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동아리 축제가 되도록 한다.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성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이제 코비드-19으로 상지간 집합이 어려운 경우 개인 방역과 전체 방역 의무를 준수하면서 전시 온라인 이용한 동아리 축제 발표 한마당 계획 실시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가 축소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상지 동아리 축제에 대한 이모저모 사진들을 보시면 동아리 축제 과학반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축제 때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부서에서 이렇게 만화 캐릭터를 그리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바자회 장터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팔고 그 수익금을 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기타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먹거리 장터에서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문화 탐구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일본 복장을 입고 또 같이 전시회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자리 동아리 발표 한마당 축제에서는 이제 각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건 뭐 이제 댄스 팀이 나와서 끼자랑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상지관에 모여서 끼자랑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끼자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담임선생님과 그 반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끼자랑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동아리 발표 한마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발표 한마당은 원래 11월 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정규 동아리 부분과 자율 동아리 부분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으로 집합이 어려운 동아리 부서별 활동 발표에 대한 동영상을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방영 시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활동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이제 심사해서
작년에 시상했던 겁니다. 예, 학교 공동체의 날 상지여고 동아리 소개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지여고 학생들이 3년간 상지여고에 머물면서 자신의 적성과 취미를 또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동아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활동해서 여고 생활의 멋진 추억과 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간직하고 보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멋진 상지여고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여고 진로진학부장 신호근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날 부모님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방송으로 안내하게 되어 되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뵙고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라이브로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음 주 내로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서 4월 안에 이 방송을 듣고 직접 상담을 신청하신 부모님들께 먼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 본교의 프로그램 중, 금일 설명 들으셨던 프로그램 중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변화하고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여고 진로 진학 교육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에는요,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의 가능성과 존중,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만한 인격이 있으며 그 학생들의 꿈이 있다는 것을 본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부족한 학생대로, 다양한 끼가 있는 학생은 끼가 있는 학생대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을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 발현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연한 꿈을 위한 제시보다는 꿈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본교에서는 전국에 30여 명의 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꿈길 진로 탐색을 했고, 전국의 40개 대학을 직접 본교로 초청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의 진로 진학 현황 및 다양한 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진로 진학 특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진학 방향이라면 무엇이든 찾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그 진로 진학 방향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저조차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꿈길 진로 탐색부터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그리고 진로 동아리, 그리고 다양한 진로 상담, 진학 상담, 자소서 면접 특강, 이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바대로 계획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평가, 진로, 진학의 일체화를 추구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함으로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느 학교보다 우수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학생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안내해 주신다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3, 2025 3학년, 2학년, 1학년의 모든 대입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 5일, 7일, 8일 각 학년별로 사실 3개 학년을 같이 설명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각 학년별로 저희가 입시 설명회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설명은 4월 5일, 7일, 8일 온라인으로 이때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의 질문도 받고 부모님들과 함께 특강하는 형식으로 4월 7일, 8일, 9일 입시 설명회가 진행되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들은 학년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1학년, 7일 2학년, 8일 3학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중으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상지여자고등학교는 보통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계 보통고등학교. 그렇다면 보통고등학교의 목표는 사실은 진로보다는 진학을 위해서 고등교육과정을 수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의 중점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님들도 이건 아셔야 돼요. 사실 저희 아들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저도 부모님이 돼서 아이의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게 오면 자세하게 오면 잘 안 읽습니다. 귀찮고 왜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물어? 라는 표현을 자꾸만 하는데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부탁드리고 많은 걸 얘기하면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고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그냥 돈가스 주세요, 뭐 스테이크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 요소 정확하게 알고 요청해야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잘 아시고 핵심적으로 요청하셔야 저희가 더 깊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입은 크게 정시, 수시로 나눠집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정시는 수능 위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수시는 다시 종합과 교과와 논술 이 세 가지 실기 전형은 제가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종합, 교과, 논술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논술 전형은 약 5% 정도 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중요한 건 종합과 교과입니다.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의 입시 정책을 확 바꿔놨는데요. 종합 전형이 공개적이지 않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종합 전형은 공정하지가 않다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증거를 대기 어렵다예요. 왜 얘를 뽑았느냐를 수치와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객관적이라는 게 뭐니? 그러면 수치화한다. 몇 점 이렇게 수치화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종합전형은 수치화해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교과전형은 수치화해서 평가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공통점은 교과전형부터 설명드리면 교과전형은 내신 위주, 숫자로 나온 등급 위주로 뽑는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내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에다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학교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 학생의 인성, 그 다음에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이 네 가지를 평가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와, 이런 걸로 봐서 얘는 우리 학교에 잘 맞겠다라고 평가해서 뽑는 거예요. 교과전형은 아무래도 종합전형보다는 나온 숫자대로 뽑으니까 정량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정시는 아예 숫자대로 뽑으니까 완전 정량이겠죠. 자, 그러면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해서 정시를 확대하라고 했고 정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위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시, 수시, 종합 교과에서 항상 뒤에 종합전형, 교과전형의 교과 위주, 종합 위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을 보고 최저를 거는 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에서도 내신에다가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위주로 보는 게 50%가 넘으면 교과, 그 다양한 활동을 보는 게 50%가 넘으면 종합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사실 이 구분이 예전에는 좀 명확했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 학생의 활동이라는 종합적 요소 중에서 활동이라는 요소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한 평가 방법. 교과전형은 내신이라는 전형을 우선적으로 보되 교과 활동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전형에는 각 학교마다 솔직히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사고의 1등과 사실 영서고의 1등이나 본교의 1등이 같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대학도 그걸 다 알고 있기는 하고. 그랬을 때 각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내신 성적의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얘가 1.0등급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최하 1.0등급이라면 우리 학교에 올 학생이라면 요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밑에다 깔아놓은 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최저라고 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교과 전형은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깔고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되게 웃기게도 수능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고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아, 연세대는 그러면 내신만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대학들은 절대 그렇게 허술하게 입시를 뽑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 본교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교과 내신으로만 뽑아. 그래 놓고는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면접이 재시무 면접이라 정말 이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건들 수도 없는 면접 문제를 내요. 옛날에 본고사 문제와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교과에 대한 확실한 실력, 종합 전형은 교과에 대한 실력과 학교 생활에서의 보여줬던 모습, 이것이 합쳐져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학생부만 본다, 내신만 본다, 수능 성적만 본다. 정시에서도 정시는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만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꽤 많은 대학, 심지어 서울대학에서도 내신과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에 있는 정시는 과연 늘었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대학교 입시체제에서 줄었습니다. 지금 올해 수시가 80%를 선발하고요. 정시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입제도가 대입 시스템이 되게 민감한 서울권 대학은 40%로 늘었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새로 더 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는 40%인데 실제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이 서울 상위권 대학은 정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시는 45%까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 16개 대학 및 서울권 대학의 정시는 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시는 줄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정시로 가야 될지 수시로 가야 될지가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전형 그 정시를 늘렸을 때 그러면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은 종합전형 말고는 서울권 대학으로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의 TO를 늘리기 위해 지역 균형 선발, 학교장 선발을 늘렸어요. 10% 정도. 작년에 나타난 입시의 특징인데 지역 균형 선발, 학교장 추천 선발은 대부분 교과 전형이고 교과 전형이면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을 가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내신을 확실하게 받고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올해 내신은 학생들이 공부한 순서대로 받고 수능 최저 학력은 더 많은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50%의 학생, 50%의 이상 학생들이 강원대학교 정도의 최저 수준을 맞춘다면 본교의 절반 학생들은 강원대학교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입시 전략을 통해서 같은 내신이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제한됩니다. 하지만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면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수능 문제는 수능 위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여전히 매력적인 종합전형의 위상. 이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저희가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간 학생들 거의 대부분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아직도 26%, 30%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솔직히 본교에서 3등급 1등급 1.23등급 받는 것과 과거에서 3등급 받는 거를 계산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이건 부모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역시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 성적을 받으면 나머지 학생들보다 탁월한 생활기록부가 기록되거든요. 특히 본교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생활기록부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종합전형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인 내신 점수가 우선합니다. 내신 점수 없이 활동 내용만으로 대학교 가지 않아요. 내신 점수가 우선한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예. 과세특, 종합의견, 동아리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과세특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 종합의견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그리고 종합의견을 잘 써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제 동아리 학교 정규 동아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학년들까지만 자율 동아리가 들어가고 1, 2학년은 정규 동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전략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고 저희가 수업량 유연화라든지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봉사활동도 오히려 지금 학교 내에서만 한 봉사활동 넣을 수 있는데 그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 연계와 탐구 능력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무조건 전공 얘기만 적는 것보다는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그 교과에 연계하되 제일 중요한 건 발전 가능성과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에 관심을 보였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얼마 정도까지의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각각의 교과목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왜 어떻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어떤 나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 보았는지를 보고서를 쓰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 사정관들이 보았을 때 와 얘가 이런 학생이구나. 오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이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얘는 이런 능력이 있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 4회 담임선생님의 집중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의 요즘은 그 고교 선택제, 과목 선택제라 학생들이 문과를 선택해도 이과 담임선생님한테 만나는 경우가 있고 이과 담임선생님한테도 문과 담임선생님한테 만납니다. 사실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지만 학생들의 성향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저부터도 담임을 할 때 이과 쪽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입시를 오래 하셨던 저희는 사립학교니까 선생님들이 다 경력도 좀 있으시고 입시 진학을 다 해보셨어요. 그런 선생님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전문가 프로그램. 본교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몇몇 학생들 본교 선생님들과 확인했던 내용들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본교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 여름방학 때도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 자소서 면접. 본교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본교 선생님들과 열심히 지도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는 서울 연세대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했었고요. 올해도 자소서와 면접 지도만큼은 어느 대학보다 어느 고등학교보다 학생들에게 잘 준비해서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상담 프로그램, 본교 출신의 대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부모님들께 이따 링크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통해서 한번 전년도에 저희가 겨울방학 때 서울대 학생들 16명을 초청해서 서울대 학생들이 본교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한 명 다 입시나 학습법에 대해 상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프로그램이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고 발전했다고 해서 행복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 안내드리고 올해도 그 프로그램 꼭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오늘 제가 맛배기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각 학교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4월 5일, 2학년은 4월 7일, 3학년은 4월 8일. 제가 왜 111이라고 적어놨냐면 다 각 부모님들에게는 처음 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111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4월 5일 날은 줌으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부모님들이 설명을 들으시다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설명도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고 담임선생님들도 이때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들과 또 끝나고 나면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오늘 길라잡이 책자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길라잡이 책자 쭉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쭉 읽어보시고 요 목차 보시고 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학교의 목표 다 나와 있고 전년도 저희가 입시 현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학사 일정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학사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고사 1회 고사 2회 고사가 언제인지 그리고 5월달에 쉬는 날이 언제인지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학사 일정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학교 일정에 따라.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요. 될 수 있으시면 학교에서 쉬는 날로 정할 때 현장 체험 학습을 좀 다녀오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쭉 여기 부분 보시면 이렇게 안내 자료들이 교육과정 부장님이 쭉 설명하셨고요. 예. 그리고 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있고 학생들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어떤 동아리에 배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지금 모집해서 운영 중이고요.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할 건지 자 요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계획했습니다. 본교 자 그림봉사대, 병고도우미 봉사대, 마이키립, 학년봉사, 수학 이거 부모님들한테 을 위한 활동, 현월봉사, 외국어봉사, 사회문화봉사, 안전봉사 그리고 여기 교내 이렇게 정말 여러 봉사활동을 저희가 다 계획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봉사활동 보시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저희가 요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요걸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여기 봉사활동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제출하고 허락받으면 그 봉사활동을 했을 때 넣어주는 거예요. 가령 의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지역의 병원에 다니면서 각 지역의 병원의 특성을 알아보는 조사활동이나 각 지역의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학교 계획서에 의거해서 하게 되면 봉사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봉사활동 만들어 놨으니까 본교 학생들은 오히려 입시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생활 이 부분은 학생부장님들이 다 안내해 주셨을 거고요. 자, 저희는 저희 부서 쪽 내용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진로진학 자료집입니다. 2023 기본 전형서부터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교과에 대한 이야기,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전형의 요소,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 하는 부분, 거의 자습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저희가 다 직접 다 만든 게 아니라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를 편집해서 부모님들한테 제공드리는 건데, 궁금하신 모든 건 이 길라잡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이 길라잡이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요 내용을 보고 다 외우지 마시고 필요할 때 표준 편차 이게 뭐지 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한글 찾아보시면 이 부분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이거 수능 성적표랑 이런 것들 잘 보셔가지고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그 자세한 내용 과목별로 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유불리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학년별 탐구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 특히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전공 적합성,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성,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인데요. 자, 학업 의지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내신 점수, 학업 의지가 높은데 내신 점수 낮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 바탕에 나머지 노력들. 창의성, 남다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 인성, 이건 거의 대부분 만점이래요. 근데 없으면 탈락입니다. 성장 잠재력, 발전 가능성인데 이게 가장 주관적인데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은 아까 창의성과 비슷한데 이 학생이 보여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다른 모습,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쭉 있어서 논술 전형은 이 부분 보시고요. 논술 전형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외부 소개 자료도 안내 드리고요. 저희도 별도로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그거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쭉 나와 있어요. 1, 2학년들은 수상이 안 들어가지만 생활기록부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기록으로 상은 받으니까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제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목 및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이러한 상 이름을 직접 적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고 높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런 방법을 이렇게 돌려서 기록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평가의 관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자료는 독서활동도 지금 1, 2학년은 안 들어가지만 독서활동이 다 이제 과세특으로 이렇게 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들이 입력하시는데 추천서가 없어졌잖아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곧 추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들 아이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 적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한 명도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거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저희 정말 힘들거든요. 적어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적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주는 학생들, 그러면 그 학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굉장히 많은 상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교에서 재학생이 이 부분을 이제 쭉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상담하는 거 조만간 담임 선생님들 상담은 다 이루어질 거고요. 1학기에 2학기에 학생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받아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 진로진학 지원단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함께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진로진학 지원단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함께 오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3학년 합쳐서 한 학기에 선착순 100명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상담 진행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대학 정보 사이트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도 여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대학 어디가?
그리고 나중에 진로 진학 할 때 알려드리겠는데 각 시도군에 있는 그 진로 진학 안내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강원도는 강원도 진로 진학 센터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진로 진학 사이트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어디가는 기본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대학 어디가는 여기에서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교고 이 상장 뒤에 제가 상장을 쭉 올해 길라잡이에 다 넣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상 목록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을지 이걸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찬찬히 보시고 이 대회에 갔으면 좋겠다. 요 대회를 참가해서 요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아마 저희가 1, 2학년들은 수상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학생들의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실 대회하면 되게 불편하지만 이런 대회를 계속 계획해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넣은 이유가 있겠죠. 보시라고요.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대회에 참가하면 좋을지 판단하시고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예. 부모님, 요 자료는 또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부모님의 자녀 지도를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지 외부 어떤 기관이나 사이트라도 업로드 하셨을 때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꼭 본인이 다운받으셔서 본인의 자녀를 교육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